안녕하십니까 야생TV 구독자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변화무쌍하네요. 이거 뭐 눈이 왔다가 비가 왔다가 강풍이 불었다가 참 적응하기가 힘들고 꽃들도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흔하게 구할 수 있고 키우기 쉬워서 난초의 초보인 사람도 가능하고 우리 그 기후에 적응도 잘하고 비교적 추위에도 잘 견디고 향도 좋고 꽃도 오래가고 또 나름 생명력도 굉장히 강해서 뭐 어디 갖다 놔도 좋고 또 나름 공기 정화 능력까지 있어서 너무 좋은, 그러고 보니까 팔방미인 난초네. 이게 바로 킹기아넘, 킹기아는 이름 엄청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발음을 보면 킹기아넘이나 킹기아눔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영어 발음이니까 그냥 여러 번 나오는 대로 하세요. 자, 킹기아남 덴드로비움 속이죠. 하여튼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물론 뭐 일 더하기 이것도 어려운 사람은 또 어려운 거예요. 처음엔 다 어려워. 근데 조금만 배우다 보면 참 쉬운 거. 그래서 이 난초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닌 새로 구입을 했는데 분갈이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꽃을 어떻게 해야 또 볼 수 있는가, 또 이거 죽이면 사실 또 답이 없어요. 2달 동안 아니면 1달 동안 물 한 번도 안 줘도 죽지 않는 게 바로 이 난초예요. 자, 그럼 어떻게 키울까? 첫째, 모든 꽃이 많이 그렇고 특히 난초는 항상 산에 가나 들에 가나 집에서 키우나 반음지 반양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직광보단 간접광이 좋고, 너무 강하면 얘도 잎끝이 타거나 마릅니다. 그래서 끝이 허옇게 돼요. 허옇게 잎끝이. 그런 걸 좀 방지해주고, 통풍 뭐 항상 기본이죠. 안초과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원룸의 창가나 주택의 토방 쪽, 뭐 아파트 베란다는 아주 뭐 딱입니다. 이거 또 줄기가 마르거나 쪼글쪼글하게 키워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기가 좀 마르거나 이렇게 쪼글쪼글해야 돼. 자, 여기는 통통하죠. 통통해. 그럼 얘는 왜 통통해야 되고 얘는 왜 쪼글쪼글해야 되냐? 이건 꽃대 올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 정도로 쪼글쪼글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 정도가 요거 약간 그런데 요 정도 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는 거예요. 또 이 정도까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때 평상시에. 자,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 둥글둥글하게 안 키우는 게 좋은데요. 제 경우에는 이게 물을 자주 안 줘요. 그래서 이 위에 보면은 노란 알갱이나 고형분을 주는 경우가, 물론 농장에서는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주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는 물을 자주 안 주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에 타서 주는 수용성 영양제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봐도 확실히 꿀팁이에요. 꼭 물에 타서 주는 영양제를 주시고,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품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있는 품종 중에서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올해 꽃이 나왔죠.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여기는 꽃대가 잘라져 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꽃대가 잘라졌어요. 작년에 이거 잘랐습니다.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자른 거예요. 꽃이 져버려서 여기를 잘랐어. 꽃눈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안 그런 품종이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묵은 데는 거의 꽃이 안 나와요. 뭐 20% 30% 그것도 잘 안 돼. 그래서 올해 너무 꽃이 많이 핀 것보다는 적당히 한번 10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5개 정도 피고 5개 남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새순에서 내년에 꽃이 거의 피거든요. 이렇게 묵은 데서 일단 꽃이 안 핀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지고 다음에 꽃이 안 핀다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면 안 돼요. 잘라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옛날 묵은 데, 이게 묵은 데거든요. 이게 꽃 다 피고 별 볼일 없잖아요. 이런 거라도 잘라버리지 마시라는 거. 정 보기 싫거나 마르지 않으면 자르지 마세요. 여기도 영양분이 있고 얘가 광합성을 해서 여기에 에너지를 자꾸 줍니다. 자꾸 이거 자르지 마세요. 가능하면 놔두시고요. 새순이 많아야 꽃이 많이 피니까 꽃이 지고 나면은 이렇게 새순을 좀 많이 늘려야
내년에 꽃 필 확률이 높습니다. 주로 향기가 진한 것은 색깔이 이렇게 옅어요. 이렇게 옅은 거. 이렇게 옅은 색깔이 꽃이 향이 좋고, 아주 진 보라라 이렇게 보라색이나 이런 것들은 향이 좀 약해요. 꽃은 더 이쁜데 향은 약합니다. 진할수록 향이 약해요. 그거는 꼭 감안을 하시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변 온도가 15에서 한 20도씨 이상이 되면 베란다는 내놓을 수 있고요. 또 토방에 내놔도 되고, 또 직각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한 15에서 20도 정도는 돼야 밖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난방이 잘 되는 남부지방, 뭐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도, 부산, 제주 등지는 베란다 월등히 됩니다. 이게 잘 돼요. 모두 그런 데는 꽃눈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뭐 전부 위에부터는 좀 아마 거실로 들이든지 난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잘 사는데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도 영하 한 0도는 아니더라도 영상 5도 정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아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윗주방으로 갈수록 아마 베란다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지나서 겨울에 혹시 이제 저 중부지방 이상에 실내로 드릴 때는 난방이 심하게 많이 할 때는 물주기를 조금 당겨야 되는데, 이게 추울 때는 꽃눈을 위해서 사실 물을 좀 말려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영하보다는 5도씨 이하가 안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꽃이 필 때는 영양제를 주지 마세요. 물에 타는 거든 고형분이든 이때는 물을 영양분을 안 주는 것이 좋고, 좀 서늘한 곳에 두고요. 최대한 선선한 곳, 그런 곳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키우다 보면 꽃봉오리가 자꾸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꽃이 필 때는 물을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것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좀 더 일찍 주시고, 또 너무 따뜻한 곳이나 너무 더운 온풍기 밑에 갖다 두면 또 꽃봉오리가 또 시들어요. 그럼 뭐 어느 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해 주시면 좋겠고, 겨울에 너무 난방이 잘 돼서 따뜻한 곳에 들이면은 또 꽃눈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선선하게 두고 물 주기를 이때부터는 끊어야 됩니다. 겨울에. 이제 가을 지나서 겨울이 들어오면 물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 말고 이것도 그렇지만은 이 아이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쪼글쪼글해졌죠. 이게 여기는 이렇게 통통한데 여기는 이렇게 쪼글쪼글해요. 잘 보세요. 쪼글쪼글 통통. 가을에서 이제 겨울이 들어서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물을 말린다는 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려서 선선하고 말리면 그때 꽃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꽃눈이 다 생기고 나면, 요 위에 꽃눈이 생기고 나면, 지금은 이제 꽃이 펴서 없는데 요 위에 꽃눈이 생기고 나면, 여기에 요 위에서 생기거든요. 생기고 나면 그때는 이제 좀 물을 좀 주셔야 돼요. 아셨죠? 또 남부지방이 아니고 중부 이상은 이게 겨울에 좀 베란다가 어려우면 최대한 밝은 전등 밑 같은 데 두시고, 보일러실도 괜찮아요. 그때는 좀 물을 말리고 좀 선선해야 되니까 얼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남부지방은 무조건 뭐 최고죠, 최고. 남부지방은 잘 나와요. 꽃눈도 시원하고 선선해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포기는 많이 늘었는데 꽃이 안 피는 경우는 화분갈이를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포기는 많이 늘어서, 이게 새순이 많이 늘었는데 꽃이 안 피면 화분갈이를 안 해줬거나, 화분이 너무 크면 안 돼. 2배 이상 일으키지 말고 이것보다 조금 더 한 치수 높고 큰 거 거기다 해주셔야지. 무조건 뭐 난 3년에 한 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큰 데다 해놓으시면은 이게 많이 이 벌브가 새싹이 많더라도 꽃눈이 잘 안 생깁니다. 왜? 영양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이거 번식하는데 많이 퍼지기 때문에 꽃눈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집은 엄청 이게 풍성하고 많이 나는데 꽃이 하나도 안 피네. 영양이 부족한가? 그게 아니라 너무 화분이 커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한 치수 바로 위에 것으로 해주시는 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여기다 영양제를 주지 마시고, 얘는 잘 들으세요. 꽃이 진 다음에 바로 영양제 주지 말고 한 달 내지 두 달을 영양제 주지 말고 기다리다가 그 이후에 영양제를 한 달에 한두 번 주십시오. 한 달에 한두 번.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제일 중요한, 또 한 중요한 물주기. 요즘 같은 이제 봄이나 가을에는 보통 5일에서 10일 그 정도에서 요 후에 이 바크가 마르면, 지금 이건 좀 말랐거든요. 마른 듯 할 때 한 번씩 흠뻑 줍니다. 특히 가을에는 새순이 나오는 시기이므로 물을 좀 신경 써서 주시고요. 겨울 접어들면 그때부터 물을 말려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달반에 한 번 주셔가지고 꽃눈을 꼭 만들어야 돼요. 이때는 막 이렇게 쪼글쪼글, 아까처럼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꽃눈이 잘 나옵니다. 왜냐? 막 부대끼고 만드는 거예요. 막 죽을 정도로 막 그러면, 야, 나 자손을 빨리 퍼뜨리고 죽어야 되겠다. 식물도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꽃대를 팍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방편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주변이 습하고 온도가 높고 하니까 봄, 가을보다 물 주는 시기를 늦춰서 보통 15일에서 보름 아니면 20일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세상 이치는 뻔해요. 얘들도 여름은 휴식이에요. 더우면 여러분들도 휴가 가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식물도 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분갈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보다 너무 큰 거 말고, 두 개처럼 막 하나름 되는 거 말고, 얘보다 좀 큰 거, 한 10cm 정도 더 큰 거, 이렇게 한 치수 위에 거를 꼭 써서 이렇게 새 벌브, 이렇게 벌브라 그러거든요. 이게 새초 위에 나오도록 하고, 너무 크면 꽃눈이 안 생긴다는 거. 그게 새순의 에너지를 자꾸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보통 심을 때는 이제 여기 바크라 그래서 소나무 껍질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바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써도 되지만 보통 중간이나 가는 난석이 있어요. 난석하고 반반씩 섞어서 하면은 뿌리도 잘라지고 잘 큽니다. 근데 없으면 그냥 바크에다 하세요. 근데 가끔 여기 보시면 여기다 흙에다 심는 분들이 있어. 물론 뭐 외국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흙에다 심어서 난 잘 살았어. 그러면 그냥 계속 그렇게 키우세요. 그런데 아마 거의 90% 이상은 그게 나중에 보면은 썩어버리고 모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꼭 이런 데다 심게 만드는 거예요. 난석이나 바크에 심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흙에 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분갈이는 뭐 대부분 꽃이 다 마찬가지지만 꽃이 다 진 다음에, 완전히 진 다음에 한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다 졌겠죠. 이렇게 다 거의 수명이 다 했을 때 이때 분갈이를 하십시오. 그게 딱 적기입니다. 그 전에 해도 되지만 이때가 딱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병충해 없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식물들은 다 이제 병충해가 없이 괜찮은데 주로 많이 생기는 게 탄저병. 제일 유명한 게 이거 고추 탄저병 아닙니까? 고추의 탄저병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뭐 집에서 조금씩 키우는 건 사실 그런 건 없지만 탄저병하고 흑점병이라고 여기에가 까맣게 점이 있는 게 있어요. 점이. 여기에 까맣게 점이 들어 있어요. 보면 간혹 보면 여기 까맣게 점이 점점점점 있고 그런 물건이 있는데 그런 거 구입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습기가 많거나 통풍이 잘 안 될 때 그런 게 잘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다이세멘 45라는 그런 살균제를 갖다가 뿌려주시면 되겠고, 하여튼 통풍만 잘 되면 집에서는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그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화라는 게 있어요. 고화. 물론 사람 뭐 혼자 된 게 고화라고 그러지만 그런 고화가 아니고, 요것도 어떤 의미의 그런 건데, 어떤 거냐면, 자, 고화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고화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고화인데, 고화가 왜 생기냐면 이거는 그 마디에서 나오는 새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줄기가 있고 여기서 꽃이 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디에서 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지 맘대로. 근데 맘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거 이제 하나 띄워봤는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이것도 고화예요. 고화. 여기서 정상적으로 꽃이 펴야 되는데 이렇게 고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휴면기, 여름 휴면기에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휴면기에 주지 말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영양제를 주거나. 지금 보시면 여기도 달렸죠. 여기 요거 또 고와요. 요거 달렸잖아요. 또 햇빛이 들지 않는 너무 그늘에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또 여름에 건조하게 키워야 되는데 건조하게 안 키웠을 때, 그럴 때 이런 고화가 많이 나와요. 결국 뭐냐,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저는 이거 다 떼버립니다. 얼른 이거 다 무슨, 우리가 감자밭에 그 감자꽃 피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막 다 잘라버렸어요.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영양분이 그리 간다 그래서 다 잘라버렸다고. 농장에서 일일이 다 못하니까 그러지만 사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라 6월이나 7월 달에 이거 띄어서 또 심으면 되지만, 저는 보이는 대로 이거 다 잘라버려요. 이게 고와예요. 좋은 거 아니죠? 자, 고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르든지 놔두시든지. 결국 나중에 이제 떼서, 그러면 이제 고화가 어떻게 되면 여기 끝에 가서, 이게 나중에 보면 여기서 뿌리가 나죠. 뿌리가 중간에 이런데 막 중간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데 생겨서, 이런데 중간에 생겨가지고 쭉 하나 나오고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그걸 고화라 그래요.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자세하게 가다 보면은 10분 내로 끝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죠. 시몬, 너는 아느냐?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는 소리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